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인사회복지회 가족상담사이신 조옥순 씨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 저희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네. 공부하던 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여기 네. 이제 이민자로 제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심리 상담사로 또 이민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일해보면 참 좋겠다, 또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현재는 한인사회복지회 가족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2014년부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게 되고 네. 그래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인사회복지회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이제 상담이시겠지만 네. 주 상담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이민자 1세대, 네. 한인 이민 1세대와 그다음 1.5세대 그 자녀들이 제 상담. 네, 뭐 지금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언제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다가 이럴 거면 상담이라도 받든지 뭐 이러고서 나가는 거 말고는 네. 우리가 상담을 도대체 언제 가서 어떤 때 받아야 하는 걸까에 대한 거를 아직 우리 문화가 익숙치가 않거든요, 솔직히. 네, 예, 맞습니다. 언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은 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감기 네. 걸려가지고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든가 뭐 기침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감기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데 우리가 마음이 보면 자기가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들은 사실 부정적이지만 정상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감정을 자기가 처리 못할 때 한 가지 이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 강도가 심하거나 네. 그리고 화나는 이유가 당연하게 화나는 경우 있어요. 상대가 네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나 누가 봐도 화날 상황에 화가 나는 건 정상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뭐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내가 괜히 화가 나고 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나 던졌는데도 그게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간다. 그래서 내 생활이 불가능하다. 직장 생활 또는 가정 생활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내 안에 뭔가가 있구나. 내가 들여다봐야 될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너무 우울하다든가 우울은 진짜 마음의 감기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증상들 중에 앞에 나무는 하나인데 있죠, 사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심하거나 그게 너무 오래 갈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자기도 좋지만 주변 분들도 좋죠. 쟤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싶은데 그거를 이제 자기 안에서 좀 풀어가고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자녀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나 주변 사람들하고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조옥순 씨께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하게 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상담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예.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녀 이제 아까 뭐 1세와 1.5세 네.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벽을 집안에 두고 사는 게 부모 자녀 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요즘 이제 특히 이민자 경우는. 네, 그렇죠. 근데 이 벽을 깨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아이한테 야 상담 받으러 가자 이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팁을 조금만 주실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네. 한인들에겐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상담 좀 받아라.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딱 기분이 나빠져요. 뭐 내가 미쳤냐? 내가 그래, 정신이 맞아요. 이상하냐? 비정상이냐? 실제로 저한테 와서 부부 상담 받으러 와서 딱 첫 마디가 선생님 저 미쳤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자꾸 자기를 이상하다 그런대요. 네. 당신 상담 받아봐야 될 것 같다. 막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이끌려서 겨우겨우 오긴 했는데 첫 마디가 나 미친 거 맞냐? 그것만 대답해달라. 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안 열리고 원하지 않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돌려서 두 분이 뭐가 제일 불편하시냐? 결국은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자녀 문제로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접근을
우리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 얘기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애들을 위해서 사실 힘들지만 이민생활 지금까지 왔고 그렇죠. 또 둘이 자식 낳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 한인 분들이 제일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부부 얘기도 나오고 자기 그렇죠.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서로 자식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분들이 가진 경험, 어릴 그렇죠. 적 상처도 있고 네. 또 미국 와서 이민 와서 겪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정말 너무 이렇게 인생이 험하다 보니 자기들이 여유가 없어진 거죠. 서로를 네. 바라볼 마음도 없어지고 또 자기 안을 들여다볼 시간은 더 없어지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주로 이제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부부 상담 또는 개인 상담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한 가지가 난 게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이럴 거면 상담 좀 받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렇게 상담 받아보라고 하는 아내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상담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상담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가면 도움을 받겠지라는 막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네. 사실은 두 분 다 네. 같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뭐 부부 상담할 그러니까요. 때마다 상담 받을 수는 없지만 네. 부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때는 네. 그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온 거고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제일 좋지만 네. 우선은 상담 받아봐라 하기 전에 음. 어머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부터 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와야 마음이 열리고 네. 상담은 약물 치료하고 달리 그쵸.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진전도 없어요. 네.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고 네.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효과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또는 소금알 하나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 또 상담 받아서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만 네.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는 모르고 이제 아내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럴 때 아내부터 오는 게 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담이란 말 말고 좀 다른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네. 좀 편안하게. 왜냐면 네. 말씀하실 때는 상담 그러면 네. 우리는 그 옛날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상담실에서 가면은 네. 문제 있는 아이들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사실 문제가 없을 때 상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네. 자기가 스스로한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뭐 해결점이랄지 아니면 이제 합리적인 분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네. 좀 특이한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들을 위한 상담을 이제 주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상담을 하시게 됐는지요? 그러게요. 제가 네. 아버지도 아닌데 저는 어머니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부터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여기서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네. 사실 저는 한국에서부터 뭐 정신과에서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개인 상담실에서 상담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또 학생들 상담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그때서부터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네. 엄마의 역할이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서포트 없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그쵸. 강한 신념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2014년부터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을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 뭐 아버지들도 오시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 부부도 오시고 네. 우리가 한인사회복지회가 종교적으로 아무 그 제한이 없는 당연히, 공간이다 네네, 보니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육 중에 제가 보면 주로 이제 어머니들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자꾸 아버지들은 죄 지은 사람 같고 되게 미안해요. 네, 제대로 이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질책당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서 네. 제가 마음이 아팠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이제 잘못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았고 네. 또 어머니 교육을 예를 들어서 지금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모 교실을. 근데 이제 10주짜리면 한 8주나 9주째에 아버지들, 그러니까 등록하신 어머니의 남편분들을 초대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이 교육받는 걸 좀 격려해달라. 또 이제 같이 좀 부부가 얼마나 이제 코 리더로서의 역할이 가정에서 네.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격려하려고 부르면 네. 이 어머니들이 이제 그 기회를 타가지고 막 이제 성토장이죠, 성토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은 이러려고 불렸냐? 막 이런 인민재판도 표정으로.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난감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들만의 장이 필요하구나. 네. 그분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 그것도 안전한 공간, 공격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좀 서로 격려도 하고 하고는 싶은데 그래 나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들 예, 되게 좀 불쌍하십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요. 그래요. 네, 미국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네. 그 다음에 노약자, 예.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남자래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면서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으면서 네. 어디다 풀 때는 아무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의지하는 게 술인데 또 술 마시면 못 마시게 하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물론 이제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합리적인 분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분출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네. 출구가 없다.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들 모임 뭐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제 일단은 뭔가 이니시에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입니까? 우선은 1월 25일 날 네. 수요일 날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녀 교육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네. 사실 우리 한인 자녀들이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가정에서는 코리안으로 살고 그쵸. 나가면 아메리칸으로 아메리칸으로 사는데 사실 아메리칸도 아닌 것 같고 코리안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정체성이 많이 받고 좀 있어요. 예, 혼란을 많이 혼란스럽죠. 겪죠. 네. 집에 오면은 미국 문화 인정 안 해주고 자꾸 자기 방식대로 부모들은 끌려오고 그러고 또 나가면은 너 코리안 아니냐. 그리고 자꾸 Where are you from을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오긴 어디서 와? 나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자꾸 Where are you from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메시지나 너 네. 미국 사람 아니지 않냐.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참 서글픈데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 한국말도 이제 불편해지고 영어로 쓰게 되고 문화도 미국 문화고 그래서 보기에는 한국 사람 같지만 사실 한국인이 미국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갭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우선은 이 아버지들부터 모여서 다음 세대 그러면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이 단단히 당당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정체감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고 그쵸.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키우려면은 네. 우리 부모가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그럼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절대로 성공한 분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성공했으면 더 좋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렵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성공하신 부분은 성공하신 부분대로 나누다 보면 네. 우리가 어떤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모임에서는 그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들 또는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앞으로 이 아버지 교육 또는 아버지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일 것인가.
무엇인가 네. 또 그들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제가 직접 듣고 그러니까 제가 구상해서 마음대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니드 그분들의 베이스로.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니드 어세스먼트 네, 같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1월 25일. 네.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좋은 이제 부모가 되기도 있지만 뭐 이제 어머니 교실도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은 참 많았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네. 어머님들은 같이 만나면 서로 잘 푸시잖아요. 이런 이게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격하에서 폄하에서 발언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어머님들 장수에 이거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네. 남자분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여겨져 울어도 왔는데,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네. 참 뭐 나라를 잃기 전까지 울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좀 네.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1월 25일에 역사적인 날이 되겠네요. 6시 30분 어디로 갑니까? 한인사회복지의 북부 사무소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는. 네, 664 미러키 애브뉴 프로스펙트 하이츠로 오시면은 네. 6시 반에 제가 따뜻한 차와 네. 다과를 준비해서 아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 신청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도 됩니까? 신청하시면 더 좋죠. 그냥 그렇죠. 편하게 아무래도, 오셔도 네,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공간이나 이런 준비를 위해서 네.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군요. 847-520-1999번. 예, 네. 1999. 네. 예, 847-520-1999번으로 연락을 해서 좀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몇 분에 오시는지를 알고 좀 네,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예약 문화도 좀 어떻게 네. 이참에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인사회복지의 가족상담사이신 조옥순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은 한인사회복지의 가족상담사이신 조옥순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들 위한 이제 모임이잖아요. 네. 이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네, 행복한 아버지들. 네. 네, 행복한이라는 그 주제는 행복하고 싶은, 그럼요. 네, 행복하기를 마음에 원하는 네, 성공한이 네.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네. 행복한. 아버지들을 위한 첫 네. 번째 모임 1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네. 한인사회복지의 북서부 사무소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죠. 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참가비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참가비 참가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무료로. 참가 무료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대신에 좀 신청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신청하실 분들은 847-520-199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랫동안 상담도 하시고 이제 심리치료도 하시고 그래 오신 거잖아요. 네. 본인의 스트레스는 왜냐면 이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듣는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저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푸십니까? 저 상담하는 사람도 자기 분석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그럼요. 자기 이제 상위 슈퍼바이저에게도 받고, 또 같이 상담하는 피어 슈퍼비전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상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슈퍼바이저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료들에게 자기보다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요. 또 이미 그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서 네.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하는가까지도 훈련을 다 받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서 오는 건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 때문에 오는 건지 이게 나의 문제인지 클라이언트의 문제인지까지도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네. 만약에 내 문제다. 그러면 자기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미국 와서 미국 그 심리학자나 네네.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상담을 네. 받아보기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기도 하고 음. 뭐 심각한 중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쵸. 그 역할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하면서 별 기대 없이 했는데
우리 문화권을 넘어선 어떤 인식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내담자들도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내가 좀 더 도와야겠다. 나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러게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푸실 때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 오시고 스스로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오셨을 때 어떤 좀 기대 효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이 얘기를 해서 옆집 뭐 수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옆집 뭐 아줌마하고 친구하고 네. 수다를 할 수 있지만 이 상담 장면에서 하는 얘기는 100% 비밀 보장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뭐 옆집에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 집에는 그런 정말. 일이 있다더라. 그 꼭 애가 문제가 얘기가 있대. 그대로 안 가고 새끼를 쳐요. 그렇죠. 커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고도 상처를 더 받는 경우 있고 네. 또 하면서도 내 이미지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수다를 통해서 받는 피드백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경험의 네. 바탕에서 이제 카드라 막 통신. 이리저리 네. 이리저리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다 맞아 떨어지냐 하면 도리어 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 와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놓으면서 자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문제가 와서 일단은 남편의 이제 그 험담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담자가 듣고 그 남자가 문제야로 끝나지가 않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내담자 자신을 보게 초점을 바꿔줘요. 포인트를 포커스를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함께 이 결과를 만들어 왔구나라는 걸 다시 짚어보게 하고 또 스스로 방향을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가능하면 현재 가진 장점이나 자원을 살려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상담자가 해결을 100% 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만병통치약이 네. 아니지만 네.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감정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객관적인 상황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화살이 다 상대가 향해 있던 것을 잠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보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벌써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많이 힘든데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좌절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나만 겪는 상황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샘플들이 제시가 되면 네. 좀 더 쉽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도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행복한 아버지들의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러면 대충 이제 생각되는 나이대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또 제 나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이대를 그러니까 도대체 몇 살이 갈 수 있는 걸까? 네. 왜냐면 물론 솔직히 70살이신 저희 아버지도 아직 네. 40인 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네. 아직도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연령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오픈해 놓은 게 네.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그쵸. 지금 젊은 아이를 가진 분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할아버지,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할아버지도 오실 수 있고 네. 현재 이제 학령기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의 아버지도 오실 수 있고 네. 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자녀를 성장시켜서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나니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네. 어떻게 그걸 회복하고 싶을지 할지 맞아요. 모르겠다. 네.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전화 한번 하면 저 바쁘다고 전화 안 받고 전화 통화가 돼도 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지금 현재 좀 매끄럽지 않다, 불편하다, 어떻게 연결하고 싶다 이런 분 오시면은 좋죠.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네.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잘 부양하려고 잘하려고 해왔는데 너무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없었다. 여러 가지 후회되는 점을 오셔서 얘기하면 젊은 아버지들이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뭐꼭 아버지라고 하긴 했지만 또 혹시라도 자녀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부부 문제에서 예, 예비 아버지들 좋고요. 예,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네.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 하여튼 예, 남자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게 참 저는 기쁩니다. 네. 환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저도 저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 중에 있다,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좀 불편하다,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을 네. 해서나 아니면 뭐 자녀 사이에나 부부 사이에. 네. 근데 생각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단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편안하게 오셔서 네. 같은 상황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실 저도 이제 오늘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련해 드린 거니까요. 네. 1월 25일 예, 수요일 오후 6시 30분까지 한인사회복지 북서부 사무소로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아버지들, 행복한 예비 아버지들, 또 행복한 아버지의 아버지들 되시기 위해서 남자분들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과 신청은요. 847-520-1999 847-520-199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이런 시간 마련해서 좀 아버지들께 좀 응원이 되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사회복지의 가족상담사이신 조옥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